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2장 수익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계약 변경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 또는 계약의 가격 혹은 이 둘 다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집행 가능한 권리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을 할 때 계약 변경이 존재하는데요. 회계 처리를 요약하면 그림 5와 같습니다. 지금 계약이 쭉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변경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품 100개를 이전하는 계약인데 한 60개를 이전하고 지금 40개를 더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40개 말고 10개를 더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단위당 금액이 바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보면은 구별되는 재화 용역이 추가되고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조정한 대가만큼 계약 가격이 높아지느냐, 즉 추가가 된대요. 범위가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도 올라가는데 적절하게 조정했느냐? 예스. 그러면 이 추가된 걸 따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고 기존 계약은 기존 계약대로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래. 그러면 지금 추가가 되고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됐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추가가 되지 않았거나 추가가 되더라도 대가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나머지 재화 용역이라 하면 뭐냐면 이 경우에 이 그림에서 보면 원래 계약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40개하고 추가가 된 게 있다면은 요 10개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요 나머지 재화 용역이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요 60개는 이미 이전을 했잖아요. 요거랑 구별되냐? 그랬더니 구별은 된대요. 그러면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재화 용역이 그 이전에 이전한 것과 구별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즉 이거를 다 통합해서 누적 효과 일괄 조정으로 하라는 건데요. 주로 공사 계약에서 발생을 합니다. 뒤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약 변경은 문단 20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별도 계약으로 하래요. 이미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화나 용역이 추가돼서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적절히 조정한 것만큼 가격이 상승하면은 별도 계약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건 별도로 추가로 완전히 다른 계약이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회계 처리인데요. 정리를 했습니다.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계약 변경의 경우에 나머지 재화 용역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원래 계약이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여기서 변경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원래 계약에서 해야 될 것과 추가로 뭔가 더 범위가 확장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새로 추가된 거, 원래 기존의 계약에서 아직 이행이 안 된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그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이 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이때 나머지 수행 의무에 배분할 대가, 나머지 수행 의무는 지금 요거예요. 원래 계약에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과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것, 요 두 개에다가 배분할 대가는 1과 2의 합계로 한다. 즉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거래 가격 추정치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 요거잖아요. 요거랑 계약 변경 일부로 약속한 추가 대가를 다 포함해 여기다가 배분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재화 용역이 구별이 되지 않는데 계약 변경일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 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대. 이거 다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에 가서 숫자를 가지고 예제를 풀어봅니다. 그림으로 좀 쉽게 다시 한번 도식화했는데요. 이미 이행한 수행 의무, 기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이행할 수행 의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이행할 수행 의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할 때 별도 계약이라고 하면은 요놈만 따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뜻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그러면 아예 전체를 다 합쳐서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뒤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23번은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옆에 종업원 사택을 추가 신축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사례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계산이 아니고요. 말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24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회사는 제품 70개를 개당 1,000원입니다. 7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한테 이전이 되는데 갑회사는 한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을 한대요. 갑회사가 모두 70개 중에서 6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한테 이전한 후 아직 10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계약을 변경해서 동일한 제품 30개를 추가로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60개는 이전이 됐고요. 아직 10개 이전 안 된 상태에서 30개 추가니까 모두 100개 아닙니까? 이 추가 제품 30개는 최초 계약에는 포함이 안 된 거라네요. 물음 1번을 보면은 변경 시 추가 제품 30개에 대한 가격은 900이래. 그런데 이 60개하고 10개 합해서 70개는 단위당 1000에 판매하기로 했잖아요. 계약 변경 시점에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서 추가 이전할 제품 가격이 책정됐고요. 이미 이전한 제품과 구별된 데, 즉 적절한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60개와 향후 이전할 40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요. 뭐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기존 계약에 따라서 이미 이전한 60개가 있고요. 기존 계약에 따라서 10개를 더 이전해야 되고 계약 변경으로 30개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자, 1번은 추가 이전할 제품 가격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900이죠, 이게? 적절하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별도 계약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미 이거는 60개는 수익 인식했죠. 1,000원씩. 그러면은 앞으로 10개 1,000원씩 만원을 수익 인식하면 되고요. 이 추가 이전 30개 추가 변경된 거 900원에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개당. 물음 2번은 물음 1에서 추가 제품 30개에 대한 납품 가격 900원은 제대로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거래요. 이 경우에는 문단 21의 1을 적용해서 기존 계약을 종료된 걸로 보고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즉 이미 60개가 있고요. 앞으로 10개를 더 해야 되는데 3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계약인 양 뉴 컨트랙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에 60개에 1,000원 6만 원 인식한 걸 이거 내버려 두는 거고요. 자, 요 10개 1,000원 30개에 900원 요거를 합쳐서 나누기 40개 해가지고 에브리지 925원씩 판매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판매할 때 925원, 30개 판매할 때 또 925원씩 각각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 물음 2에서 추가 제품이 이미 이전한 제품과 구별이 안 된대. 현실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 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세 가지 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불합리한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이래요. 이 뜻은 뭐냐면 이미 60개 이전했죠. 앞으로 10개 이전하고 추가로 30개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통으로 다 때려 넣는 거야. 즉 70개에 1,000원, 30개에 900원 해서 이거 100개로 에브리지 하면은 판매가가 97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60개는 1,000원에 나갔잖아요. 30원씩 1,800원만큼 마이너스 매출을 인식하고요. 이후에 인식할 10개하고 30개 각각 970원씩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4번을 보면은요. 물음 2에서 물음 2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라는 케이스인데요. 이전 받은 최초 제품 60개에 사소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한테 3,000원을 공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면은 추가 이전할 30개에 대한 가격에 반영해서 900이 아니라 800씩 100원씩 깎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씩 깎아주기로 한 3,000의 공제는 나머지 수행 의무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전한 60개에
제품 매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해야지 3천은. 그래서 기존 계약 6만을 이미 매출로 인식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3천을 거기서 차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10개와 30개에 대해서는 해답 2번 에서의 925원씩 매출을 인식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이 정리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제 25번을 볼게요. 갑회사는 1년 전부터 3년간 고객 사무실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고객은 1년마다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청소 요격의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 보자고요. 갑회사는 용역을 제공한 첫 2년 동안 매년 만씩 수익을 인식을 했대요. 그런데 2년도 말에 계약을 변경해서 3년도 용역 대가를 10,000에서 8,000으로 감액 조정했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8,000으로 내리는 동시에 갑회사와 고객은 3년을 더 추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X1년, X2년 해놓고 X3년도에 3년도 추가니까 4년, 5년, 6년까지 추가로 청소 용역 계약을 연장키로 했고요. 이 3년간 총 2만을 4년, 5년, 6년 해서 3분의 1씩 6,667씩 지급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3년에는 지금 8,000으로 했고요. 여기는 6,667씩 3번 2만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는 4년간 판매 가격 8,000 곱하기 4보다는 적은 금액 아니에요. 32,000원. 갑은 3년도부터 매년 얼마씩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수행 의무에 구별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문단 22에 2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 용역이 실질적으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보통 진행률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일에 갑은 제공할 나머지 용역이 구별된다고 결론을 짓지만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총 28,000원이 개별 판매 가격 32,000원보다는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문단 21의 1에 따라서 원래 계약은 종료되고 4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즉 4년에 28,000이기 때문에 매년 나누기 4 해서 7,000씩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X3년은 8,000, X4566은 6667 이렇게 되는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전체 28,000 나누기 4씩 매년 수익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 26과 27 드디어 계약 변경에 대해서 누적 효과 일괄 조정하는 것을 회계 처리해 보자고요. 갑회사는 1년도에 100만 원의 약속된 대가로 고객 소유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해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24개월 이내에 완공하면 2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어. 즉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년도 말 현재 건물 건설의 예상 원가는 총 70만 원이래. 진행률을 계산을 하는데 투입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발생 원가에 기초한. 고객은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문단 35(2)에 따라서 단일 수행 의무로 처리를 하고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완공은 날씨와 규제 승인을 포함해서 갑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하대요. 갑회사는 비슷한 유형 계약에 대한 경험도 적대. 따라서 24개월 이내에 완공할지 안 할지 이게 변동대가 아닙니까? 좀 불확실하죠? 물음 1번으로 가보니 갑은 변동대가 20만 원에 대해서 추정치 제약을 받는다고 결론 지었어요. 즉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X1년에 발생한 원가가 42만 원일 때 1년도에 갑이 인식할 공사수익 공사원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70만 원의 총 건설 예상 원가죠. 근데 42만 원이 단기에 실제로 발생을 했으니 60% 진행률입니다. 공사수익 60%를 100만 원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 공사원가 42만 원, 주요 100만 원에는 20만 원의 보너스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물음 2번으로 가보면 이제 다음 연도 1분기 말에 갑과 고객은 건물의 설계를 바꾸는 계약 변경에 합의를 했대요. 계약 변경. 그 결과 고정대가 15만 원
원이 플러스 되는 거야. 그리고 예상 원가도 12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원래 100만 원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15만 원이 더 돌아가는 겁니다. 예상 원가 12만 원 증액. 그리고 보너스 20만 원의 획득 허용 기간이 원래 계약 개시 시점부터 30개월, 24개월이 아니라 30개월로 6개월이 연장이 됐다네요. 계약 변경일에 갑회사는 경험과 나머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대. 그 뜻은 20만 원의 보너스도 거래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계약 변경에 따라 제공할 나머지 재화와 용역이 계약 변경일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즉 재화와 달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때려 넣는 거야.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계약 변경일에 즉 2년도 1분기에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을 하는 겁니다. 1년도 진행률을 계산을 할 때 예상원가 증액 12만 원을 반영하고 즉 전년도에 70만 원을 42만 나누기 70만 원 그래서 60%로 진행률을 추정했는데 애초에 12만 원 증액되는 원가를 분모에 더 넣었으면 총 예상 원가가 82만 원이 되고요. 42만 원 나누기 82만 원 하면은 51.2%입니다. 한편 애초에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15만 원만큼 추가 고정대가 증액이 들어가고요. 20만 원만큼 보너스도 더 넣은 거죠. 변동대가도 들어가고 여기에 51.2%를 곱한 거죠. 이게 새로운 수익인데 이미 1년도에 60만 원 수익을 인식을 했죠. 앞서 다시 보면은 60만 원 그래서 이거를 뺀 91,200원을 계약 변경일 즉 2년도 1분기에 추가로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제 27번을 보겠습니다만은 계약 변경 시점에 추가로 한다기보다는 2년도 결산일에 가서 새로운 조정치를 가지고 누적 효과 일괄 조정, 즉 추정치 변경에 따른 전진적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런 금액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변경 시점에 한다기보다는 변경일이 들어가는 보고기간 말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면은 모두 깔끔해집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갑회사는 고객 토지 위에 5층 건물을 건설해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X1년에 시작하여 3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키로 계약을 했고요. 최초 계약 금액은 1,500이래요. 완공일이 지연이 되면 갑이 고객한테 3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큼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갑은 건설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진행기준 적용하는 건데 2년도 초에 고객 요구에 따라서 일부 설계 변경을 했대. 그리고 계약 금액을 1,500에서 1,600으로 100만큼 증액을 했대요. 갑회사는 계약 변경에 따른 나머지 재화 용역이 변경 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과 구별이 안 된대. 그러면은 누적 효과 일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회사는 1년도 말에 공사가 3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년도 말에는 즉 1년도 말에는 보상금은 지급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도 말에는 3년도 상반기 완공이 어렵다. 그래서 30의 보상금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도, 2년도, 3년도에 공사 손익을 인식을 해보자고요. 갑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을 하고요. 3개년도 발생원가가 있는데 이 추가 소요 원가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원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됐대요. 근데 공사는 3년도 상반기 말에 완성이 됐대네. 보상금 30은 떼이지 않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대로 이제 진행 기준 제일 먼저 할 일은 연도별 총 예정원가죠. 1년도의 총 예정원가는 1,000입니다. 200 발생했는데 800이 더 발생해야 되니까 2년도에는 총 예정원가가 작년에 200, 당년도에 400 발생했는데 600이 또 발생해야 된다니까 1200이고요. 결국 1300으로 끝나네. 그래서 답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이렇게 총 예정원가가 나오고요. 자 누적 진행률 1000분의 200 해서 20%. 2년도에는 1200에
400, 200과 400 더한 거죠. 50%. 나머지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누적 공사 수익할 때 1년도에는 아무 생각 없이 1,500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20%에서 300. 그리고 원가 1년도 원가에서 100 했는데 자, X2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설계를 변경해서 1,500에서 1,600으로 100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요 2년도 말에 생각할 때 제때 공사를 완성 못할 것 같아. 30은 떼일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있을 것 같죠? 70이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1년도에는 1,500인데 여긴 1,570에 기초해서 50% 진행률을 누적 진행률입니다. 누적 진행률이니까 관연도 꼴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785, 작년 거 빼고 485. 이게 계약 변경일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2년도 결산할 때 다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400만큼 원가 발생한 것 빼서 85원. 자, 마지막 연도입니다. 완공이 제때 됐대. 그래서 1600만큼 30은 안 떼인 거예요. 전체 1600. 작년 재작년에 인식한 수익 785 빼고요. 그래서 815. 실제 발생한 원가 700 빼서 115.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은 이게 누적 효과 일괄 조정을 한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 변경으로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앞서 한 거는 계약 범위가 늘어나고 거래 가격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축소기 때문에 문단 20의 기준은 충족 못합니다. 지금 이거만큼 원래 계약이 있었어. 근데 요거를 지금 요만큼 이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계약이 있었어. 그럴 때 지금 이거를 별도로 볼 거냐 합할 거냐 이런 걸 논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계약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 변경이 별도 계약이냐 뭐 이런 것을 고려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별도 계약 처리는 없고요. 자, 이제 나머지 재화 용역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60개를 지금 공급한 상태에서 40개를 더 가야 되는데 이 중에 10개를 날려버리는 30개만 추가로 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나머지 재화 용역이 그 이전에 이전한 재화 용역하고 구별이 되면 기존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구별이 안 되면 누적 효과 일괄 조정. 요거는 앞서 증액하고 유사하죠. 예제 28번을 봅니다. 갑회사는 제품 100개를 개당 500원에 고객한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6개월에 걸쳐 이전이 된대요. 갑은 한 시점에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한테 이전을 하는데 갑이 50개를 이전한 후 나머지 50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30개만 이전하기로 하고 20개는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500이 아니라 여기는 400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50개하고 변경 후 이전할 30개가 구별은 되겠죠. 근데 비교 목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가정인데요. 구별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비교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 전에 이전한 제품하고 변경 후에 이전할 30개가 구별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일 텐데 이미 50개는 개당 500원씩 매출을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후에 30개는 400원씩이고 구별이 된다니까 이거는 별개로 하면 되죠. 그래서 기존 계약이 이미 끝났고요. 요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400원에 체결된 것처럼 해서 12,000원씩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계약 변경 후에 이전할 제품이 구별이 안 된대. 그러면은 50개에 500원, 30개에 400원을 합쳐서 뭉퉁그려 갖고 나누기 80 해서 462원씩 각각 50개에 462원, 2.5, 30개에 462.5씩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근데 50개는 이미 이전이 됐잖아요. 매출을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500원과 462.5의 차이 1875를 마이너스 매출로 감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제 29번 계약 범위의 축소. 다른 문제를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고객한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 납품 2년간 유지보수 용역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갑은 고객과 거래 가격을 9만에 합의를 했는데 변동 대가는 없대요. 기계장치와 2년간 유지보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각각 6만과 4만이래요. 근데 이걸 합해서 9만으로 거래를 한 건데요. 기계장치는 1년 초에 고객한테 넘겼어. 통제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1년도 말까지 유지보수 용역도 1년차 용역 제대로 이행이 됐는데 2년도 초에 갑은 고객과 자녀 1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 용역의 빈도 범위를 축소하면서 유지보수 용역을 10,000원으로 결정을 했대요. 물음을 보면은 기계장치 납품과 유지보수 용역이 구별되는 수행 의무인지 설명을 하고 1년 뒤에 인식할 수익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기계장치와 유지보수 용역은 보통 묶어서 판매한다는 이야기죠. 앞서 문단 27과 관련해서요. 기계장치 판매와 유지보수 용역으로부터 각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판매와 유지보수 용역은 별개의 구별되는 두 가지 수행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격 9만을 기계장치하고 유지보수 용역의 6대4의 비율로 배분하여 54,000, 36,000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겠죠. 할인액도 두 가지의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계는 1년도에 모두 통제를 이전했다며 그래서 54,000 다 들어가고요. 36,000은 2년에 걸쳐 이행이 되는 것이니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72,000이 1년도 수익입니다. 2번을 보면 2년 초에 합의한 계약 변경 즉 나머지 2년 X 2년에 수행할 유지보수 용역의 범위와 빈도를 축소시키면서 만으로 결정을 했다며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X 2년에 제공할 유지보수 용역은 그 전에 기계장치 납품하고도 구별이 되고 계약 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 용역과도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빈도와 범위가 달라졌다며. 따라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X 2년에 유지보수 용역 10,000원의 수익을 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884페이지의 3.4입니다. 계약을 변경한 후에 거래가격 변경 마지막 토픽인데요. 계약이 변경된 후에도 거래가격이 바뀔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표 6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거래가격의 변동이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약속했던 변동대가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계약 변경을 문단 20일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변경 전에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잠시 후에 예제를 풀어봅니다. 한편 계약 변경을 문단 20에 따른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변경된 계약상 수행 의무, 즉 변경 직후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수행 의무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 의무의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30번을 볼게요. 상황 1번인데요. 갑회사는 고객한테 구별되는 제품 A하고 B를 이전 키로 1년도 10월 1일에 약속을 했대. A는 개시 시점에 이전했고요. B는 다음 연도 3월 말에 이전하며 두 제품 판매 가격은 같다네요.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대가 1000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은 변동대가 추정액 200을 포함해서 결국은 120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음으로 가볼게요. 상황 1에서 계약 개시 시점에 갑이 인식할 매출은 얼마냐 라는데요. 1200 나누기 2해서 600씩 A와 B를 이전할 때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배분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미 했던 내용이죠. 과거에. 물음 2번을 보면은 상황 1에서 갑은 1년도 11월 1일에 고객과 합의하여 잠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지금 1년도 10월 1일에 제품 A를 넘겼고요. B는 2년도에 넘길 예정인데 그 전에 지금 계약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 1일에 고객과 합의해서 제품 C를 2년도 6월 말에 이전키로 변경을 한 거야. 근데 C에 대한 대가는 300으로 했는데 이 C의 개별 판매 가격도 A 및 B와 같대요. A, B의 개별 판매 가격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적어도 600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낮아도 500. 그죠? 요 변동대가 추정액을 고려 안 하더라도 300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이때 A, B, C에 대해서 인식하는 매출액은 얼마냐? 라는 건데요. 지금 계약 변경을 하고 나서 제품 B도 이전해야 되고 새로운 C도 지금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이전에 이전한 A와 구별은 되고요. C는 300밖에 안 되잖아. 개별 판매 가격. 제대로 된 개별 판매 가격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단 21의 1에 따라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죠. 따라서 제품 A는 이미 끝났으니까 600 그대로 끝나고요. 제품 B하고 C를 묶어서 600 더하기 300 나누기 2 해서 각각 450씩 매출을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물음 3번을 보면은 물음이와 관련해서 여기 계약이 변경되었으나 갑은 B와 C를 인도하기 전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은 요 200에 변동대가가 있었죠? 요 200, 200. 그런데 요거를 240으로 수정했대요. 플러스 20. 다시 표 6으로 가보면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변동대가 때문에 가격 변경이 있었던 거야. 그럼 계약 변경 전에 식별된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 변동을 배분하라.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변동대가 추정치 40을 지금 더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원래 변경 전이라면은 A에 20, B에 20 이렇게 되는데 그죠? 20씩. 근데 다시 B하고 C는 마치 한 묶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620 더하기 300에 나누기 2 해가지고 각각 10씩 들어가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원래 600에 20은 추가로 20만큼 매출을 더 인식을 하면 되고요. 460씩 B와 C에 대해서 매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상황 2를 보면 갑은 고객에게 제품 100개를 단위당 50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에 따르면 갑회사는 제품 60개를 1년도 4월 1일 이전, 나머지 40개를 7월 1일에 이전해야 되는데 4월 1일에 계약대로 60개는 이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월 10일에 계약을 변경해서 9월 1일에 제품 10개를 단위당 40원이 근데 요거는 개별 판매 가격은 아니래. 추가 이전 키로 했대요. 그리고 갑은 5월 1일에 다시 계약을 변경해서 7월 1일에 이전할 40개하고 9월 1일에 이전할 10개 모두를 45원으로 바꿨대요. 해답을 보면은 4월 1일 날 이미 60개는 50원씩 매출을 인식했죠. 그리고 나서 4월 10일 날 계약 변경을 했는데 문단 21의 1에 따라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40개와 추가로 10개 얘네들을 50개를 묶어야지 50원과 40원으로 그래서 48원씩 에브리지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45로 다시 변경했다며 그러면은 48이 아니라 45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는 문단 20에 따른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즉 표 6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변경된 계약상 수행 의무 아직 계약 변경 직후에 이행되지 않은 수행 의무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 의무에 배분하라. 즉 변경된 수행 의무 50개에다가 배분을 하는데 50개는 다시 원래 40개하고 추가로 10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48로 바꿔놨는데 48이 아니라 45원씩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표 7을 보시면은 거래가격 변동 회계 처리를 요약을 했어요. 지금 방금 본 게 계약 변경 후에 거래가격 변동해서 예제 30에 물음 3, 뭐 예제 30에 물음 4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 좋게 나중에 복습하라고 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단순한 거래가격의 변동, 예제 13,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는 계약 변경의 결과 오늘 했던 겁니다. 예제 23부터 27, 계약 변경으로 인한 오히려 범위의 축소나 하락 28, 29 전체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정리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